이번 시간에는 무아와 공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무아하고 공은 무아가 공의 개념으로 발전을 했다 혹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하는 식으로 매우 비슷한 걸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이걸 좀 잘 알아야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아와 공이 이제 시기를 따지면은 무아는 어떤 초기 경전에 보면 이제 무아가 지난 시간에 이제 초기 경전에서 지옥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아와 공에 대해서 이제 좀 뒤에 내용하고 이제 무아가 초기 경전에서는 공이란 개념이 이제 후대에 이제 반야부 경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비실체성 뭐 이런 거 몽환 포영 막 금강경에 보면 뭐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몽환 포영 같은 이런 공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공처정이라는 게 있는데 공처정이라는 그 수행이 그 선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의 공은 이런 비실체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허공. 비실체성은 비실체성이죠. 왜냐면 색이 없는 물질이 모양이 없는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원초적인 거라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약간 추상적으로 공이 이제 좀 개념이 발전이 됐지. 추상적인 개념으로 발전이 됐죠. 어쨌든 시기를 보자면 초기 경전에서는 그 무아라는 게 그 주된 개념이고 그 반야부 경전이나 이런 데서는 공이라는 게 주된 개념이에요. 그렇죠? 중론이나 반야부 경전에서 나오는 얘기고 후대의 평가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후대에는 어쨌든 간에 그 초기 경전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고정학적으로 봐서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하고 후대의 평가하기에는 이게 공이라는 게 무아론이 좀 더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입장에 일반적인 입장이 그래요. 무아론을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약간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에 대한 입장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실체에 대한 입장이 뭐예요? 불교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실 때 무아라는 거는 오온 중에는 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거는 경험적인 레벨 아니에요, 그렇죠? 경험적인 레벨인데 여기에선 날 찾을 수 없다 아무리 봐도. 근데 실제로 내가 나라는 게 경험이 아니라 뭐 실체적인 나가 있다 없다 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기다. 그거는 내가 말로 이제 그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게 실제로 우리의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무기로 딱 얘기를 하신 거고 그렇죠? 그 신시명 명시신 14무기에 보면은 이 몸과 영혼이 같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몸과 영혼이 같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무기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라는 게 진짜 이 실체적인 나가 있다 없다 이거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중론에서 보면은 없다로까지 나갔어요. 왜냐면 중론에 보면 실체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현상적인 게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어떤 변화, 연기적인 변화, 현상적인 변화가 실체가 만약 있다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없다로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실체에 대한 입장이 무기에서 중론이나 반야부 경전에서 중론이 왜냐하면 반야부 경전의 기초 이론을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중론에서 얘기한 게 현상적인 게 있으려면 실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로까지 나간 거예요. 실체에 대한 입장이 무기에서 없다로 나갔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상계에 대해서 긍정을 어떻게 했냐. 연기법의 그 가전연경에 보면 연기법이 어떻게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있다 없다 유무라는 양변에 치우쳐가지고 세인전도 의의변 약유양무 마치 뭐가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뭐 이게 실체적인 사유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세상이 만약에 이 실체에 대한 입장이 지금 뭐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있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이제 현상계를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현상과 현상 사이에 관계가 있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체 일반적인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체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체와 배후에 있는 실체와 현상이 실체와 맞냐 틀리냐 이걸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따지고 중생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연기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실체는 무기니까 이걸 갖고 그 세상에 대해서 사유를 하면 안 되고 현상과 현상관의 사이에, 그렇죠? 현상과 현상과의 사이에 관계가 있다. 이게 뭐예요? 무슨 관계예요? 당연히 선인성과 악인안과 이거겠죠, 그렇죠? 물리적인 물리학 법칙도 그것도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부처님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행이 어떤 걸 갖고 오느냐 이거니까 선인성과 악인악과 물리적 법칙이나 이런 것도 다 실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인과법에 연기법에, 그렇죠? 어쨌든 간에 물리적 법칙도 보면 E는 MC 제곱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어떤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E는 에너지를 측정한 값이고 이거는 빛의 속도를 측정한 값이고 다 이거 관계예요. 이것과 이거 관계, 이퀄은 관계예요. 이것과 이것이 비례한다는 거니까 이것도 물리적 법칙도 당연히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형상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이런 식으로 연기와 인과, 그러니까 실체가에 대해서 실체를 통해서 어떤 그 현상에 대한 어떤 그 담보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떤 이런 걸로 담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제 깨어 있는 사람은 이 인과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유무를 가지고 보지 않고. 근데 이제 공에 보면은 이제 긍정의 논리가 이거 그러니까 좀 결여됐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결여됐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기법에서 빌려왔다라고 할 수 있죠. 공의 자체는 공론 자체에는 그 현상계가 어떻게 그 뭐가 되느냐 이거를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리공 이걸 또 까먹을 뻔했네. 수리공 예를 든 게 왜냐면 우리가 어떤 자동차 수리공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동차 수리공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타이어 바퀴를 갈아줬어. 자동차에 타이어 바퀴를 갈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타이어 바퀴를 갈은 걸 가지고 타이어 바퀴를 갈아줬으니까 너한테 얼마를 청구하겠다 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타이어 바퀴 갈았으니까 10,000원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타이어 바퀴가 잘못 만들어졌는지 만약에 타이어 바퀴가 어떤 사람이 다른 데서 사왔을 거니 근데 이게 만약 불량품이다. 그럼 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법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데에서 이게 실체라고 해봐. 이 타이어 바퀴가 이제 불량품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실체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해봐요. 실체를 모르지 우리는. 현상계에 사는 사람들이 실체가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갖고 와서 이렇게 고쳐줬으니까 나는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라는 연기법.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이게 실체가 불량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가 이 사람이 이걸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불량품이어가지고 사고가 났으면은 이 수리공한테 이 돈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불량품 만든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수리를 해준 거니까 불량품 만든 업체가 문제겠지, 그렇죠? 이런 게 그 실체라는 것을 몰라도 내가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실체까지 이 현상의 배후에 있는 실체까지 이게 지식이 없어도 현상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연기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현상계에 대한 긍정이 이제 실체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공론의 이제 중론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게 연기법에서 빌려오거나 긍정의 논리를
이런 걸 빌려오죠,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연기법을 가지고 대체하지. 그래서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같은 거, 세상이 시뮬레이션인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뮬레이션인가. 이게 뭐 지난번에 어디서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마 90%는 시뮬레이션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이런 게 이 그러니까 현상계를 어떤 실체의 근거에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뒤에 뭔가 진짜가 있고 그리고 현상계는 그것이 이 진짜가 어떤 조작하는, 그러니까 매트릭스 영화 같은 걸 봐도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사실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어떤 그 매트릭스에서 살다가 어떤 가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이건 매트릭스도 사실은 뭐 우리가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험하는 것도 사실은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현상이죠.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어떤 시뮬레이션 세상에서 매트릭스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시뮬레이션 세상에서 진짜 세상으로 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영화를 보면.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시뮬레이션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감각적 경험이고 진짜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도 감각적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과 시뮬레이션 세상에서 하는 것과 사실은 경험 자체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건 진짜고 이건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맥락 정보 때문에. 맥락으로 어떤 맥락을 보자면 그 스토리를 보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세상에서 진짜 세상으로 왔는데 스토리상으로 보면 이제 맥락에서 보면 영화의 맥락에서 보면 얘가 진짜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경험의 질이나 이런 걸 따지면 사실 여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것도 오감으로 경험을 하는 거고 여기 이 오감을 경험하는 거고 뭐 실체를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건 진짜로 생각하느냐? 맥락 정보라는 거죠. 근데 맥락 정보라는 건 사실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믿을 수 없는 거고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수법 아니에요? 맥락이라는 정보를 주는 게. 그러니까 장자 같은 경우에는 좀 수준이 높지. 더 장자는 그 나비와 이제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건지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른다는 게 사실은 어떤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가도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는 게 사실 답이에요. 왜냐면 맥락 정보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냐 진짜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실체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있다 없다, 진짜냐 가짜냐 이걸 갖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상의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이 실체를 진짜 반영하냐 이걸 갖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부처님 말씀은. 이게 우리가 고통이라는 걸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고통. 이 고통이라는 거는 뭐예요? 현상이라고, 현상. 이게 실체하고 내가 만약에 헛것을 봐서도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현상이라고.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건 여기 있다고, 현상에 있다고. 실체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데 자꾸 이게 헛것을 봤으면 자꾸 그건 고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현상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가지고 현상과 현상 간의 어떤 현상과 현상 간의 관계로 이걸 풀어야지, 실체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실체를 가지고 자꾸 이게 진짜냐 가짜냐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면서 이제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거에 대한 답은 이미 부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제 뭐냐, 현상을 우리를 자꾸 실체라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체에 대한
실체를 자꾸 바라보고 현상을 판단하지 말고 현상을 그냥 현상의 고통이라는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문제. 그래서 현상과 현상 간의 관계가 인과성이 있다. 연기법이 있다. 이걸 통해서 현상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뽑아내야지 현상의 어떤 그 가치를 실체로부터 뽑아내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결국은 답이 없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현상계의 부정을 할 때는 근데 우리가 현상계에 긍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현상계가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 만큼 뭐가 받게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근데 현상계가 부정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해탈해야 된다는 거. 불교에서는 현상계를 왜 부정하냐면은 부정해야 된다는 건 이건 해탈해야 된다는 거지. 현상계 우리가 윤회에서 해탈해야 된다. 이거 집착을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무아 이게 우리가 현상계가 자꾸 이게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같은 걸 해보면 이제 뭐 거기에 캐릭터가 나와서 내가 뭐 스틱을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나처럼 생각이 되잖아. 그렇죠? 나처럼 생각이 되니까 막 격투 게임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막 해가지고 상대방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얘가 얻어맞으면 막 내가 성질이 나죠. 그쵸? 근데 이걸 뭐야?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라고. 그쵸? 뭐 이거를 좀 확대시켜서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아라는 게 우리가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어떤 효능감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 조금 확대시켜서 생각하면 그런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현상계가 어쨌든 이게 실제로는 나라고 할 수 없다. 무아라는 거는 비야도 나도 아니고 내가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맘대로도 안 된다. 내 맘대로도 안 된다. 이런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현상계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도 안 되고 나도 아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변한다. 자꾸 무상하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던 것도 내가 싫어지는데 뭐 내가 그 대상만 무상한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행 자체가 무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이걸 좋아하다가도 내 행 자체가 자꾸 변하잖아. 내가 좋아하다가도 지루해지고 싫고 막 이 여자가 좋다가도 막 별로 나중에 좀 지나면 또 싫단 말이에요.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 자체가 변하는 게 우선은 내 자체가 변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변할 수 있겠지. 상대방도 변하지만 제일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이 변합니다. 어쨌든 간 이런 것 때문에 현상계에서 해탈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초기현재. 그렇죠? 무와 고무상, 삼특상이라고도 하죠. 삼특상. 근데 이제 여기 이쪽에 반야부에 가면은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기에서의 논리는 실체성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이 반야부 논리는 실체성이 없으니까 얘가 헛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근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할 때 그 초기 경전하고 그 공사상하고 초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사상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반야부 경전하고 이게 뭐죠? 화두. 불교 역사에서 두 번의 르네상스가 있었다. 한 번은 공사상을 이제 제창한 이제 용수에서 시작된 반야부 개통사상이고 한 번은 중국 선종에서 된 이런 건데, 근데 둘 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부처님의 원음에서 약간은 조금 이게 발전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무기로 봐야 된다. 제가 실체에 대해서는 무기로 보고 현상계에선 부정과 긍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수준이 높은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약간 르네상스를 했긴 했지만 여기서 더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더 내려왔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무아와 공이 이런 차이점이 있고 이걸 무아를 잘 이해를 해야지 불교의 거의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해야지
테니까 어쨌든 간에 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그만 마치겠습니다.